구름아! 안 돼! 도연의 다급한 외침이 봄비에 젖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손으로 받친 채 대문 앞에 서 있던 신지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어요. 커다란 털뭉치가 일직선으로 그녀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강도형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지원은 1년 반 전 임신한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도연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도연의 권유에 따라 결혼식을 앞두고 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날이었습니다. 구름이의 앞발이 지원의 허벅지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물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필사적으로 막아서는 것 같았죠. 지원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연이 구름이를 간신히 떼어내며 사과했습니다. 17개월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아내 유진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개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주인을 잃고 나서 많이 예민해졌다는 도연의 설명과 달리 구름이의 눈빛에는 공격성보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저녁 식탁에 앉은 유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멈칫하며 시선이 거실 구석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털뭉치인 구름이가 소파 밑에 숨어 있었죠. 평소라면 식사 시간이 되면 꼬리를 흔들며 식탁 옆에 앉아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구름아, 이리 와. 도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구름이는 더 깊숙이 몸을 숨길 뿐이었어요. 검은 눈동자만 빼꼼 내밀어 도연을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이상하네, 왜 저러지?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나 구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구름이의 몸은 이미 잔뜩 경직되어 있었어요. 도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서자 구름이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괜찮아, 착한 아이야. 도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냉정하고 날카로운 외과의사의 손이었지만 지금은 온화함이 묻어났죠. 하지만 구름이는 마치 그 손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는 듯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혼한 지 1년. 구름이가 도연을 피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의 반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구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죠. 그래,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도연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유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물소리에 섞여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죠. 구름아, 간식 줄게. 이리 와봐. 유진이 고개를 돌려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객검을 들고 구름이를 부르고 있었어요. 구름이는 여전히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았죠. 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 정말. 도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이 서둘러 거실로 나갔어요. 제가 줄게요. 유진이 도연의 손에서 객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앉자 구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유진을 확인한 구름이는 천천히 기어나와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유진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었죠.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유진이 구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구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이 손끝으로 전해졌어요. 무엇이 이 아이를 이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밤이 깊어진 후 유진은 침실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유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목이 메어왔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죠. 엄마, 구름이가 이상해. 도연 씨를 너무 무서워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들렸죠. 얼마나 오래됐니? 안. 2달? 아니, 더 됐을 거야. 점점 심해지고 있어.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지만 조심스러웠어요. 도연 씨는 구름이한테 잘해주는데도 그래. 간식도 주고 놀아주려고도 하고. 근데 구름이가 계속 피해. 유진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걔는 사람을 알아본다. 특히 구름이처럼 영리한 아이들은 더 그래. 유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엄마, 그게 무슨... 조심해라, 유진아. 동물의 직감을 무시하지 마.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도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야. 안부 전화했어. 이 시간에?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었나?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도연이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유진은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구름이가 느끼는 두려움이 전염된 것일까요? 피곤해 보이는데 일찍 자자. 도연이 유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행동이었지만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운 유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도연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죠. 문득 발치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구름이가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침대 위로 뛰어 올랐을 텐데 오늘은 유진의 발치에서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도연을 경계하는 것이 분명했죠. 유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구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구름이의 몸이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무엇이 이 아이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구름이를 데리고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구름아, 산책하자. 구름이의 꼬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침실 문을 돌아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공원을 걷는 동안 구름이는 평소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다른 개들과 인사도 나누고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구름이는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목줄을 살짝 당겼지만 구름이는 버텼죠. 구름아, 집에 가자. 괜찮아. 유진이 무릎을 꿇고
구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의 검은 눈동자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산책 다녀왔어? 나도 막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도연의 모습을 본 구름이가 갑자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목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유진은 당황했죠. 구름아, 진정해. 하지만 구름이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도연이 한 발짝 다가오자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낑낑거리는 소리가 애처로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유진은 구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구름이는 유진의 품에서도 몸을 떨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괜찮을 거야. 그냥 예민해진 것 같아. 집으로 들어간 후 유진은 구름이를 자신의 방에 두었습니다. 구름이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온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눈빛은 글자를 쫓고 있지 않았어요. 유진아.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구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친정에 잠시 맡기는 게 어때? 유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름이는 그녀의 가족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함께한 소중한 존재였죠. 안 돼. 구름이는 내 가족이야. 알아. 하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유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왜일까요? 왜 이 다정한 남편이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유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걔는 사람을 알아본다. 정말 그럴까요? 구름이가 보는 도연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진이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걸까요? 유진은 푸른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제 곧 엄마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구름이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처량했어요. 유진은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에 있던 예약들이 취소되어 예정보다 2시간 일찍 끝났어요. 아기는 주수에 맞게 예쁘게 잘 크고 있었어요.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를 몰고 주택가로 들어서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들과 조용한 골목길이 이어졌어요. 오늘 저녁 도연에게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 말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기뻐할 거예요. 대문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꺼내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이어졌어요. 구름이의 비명이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유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었죠. 도연이 구름이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긴 털이 피로 물들어 있었어요. 구름이는 네 발로 버티려 했지만 이미 뒷다리에 힘이 없었죠. 큰 몸이 마치 헝겊 인형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구름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애처로웠어요. 도연의 구두 끝이 구름이의 옆구리를 향했습니다. 그 검은 구두가 마치 흉기처럼 보였죠. 시끄러워. 짖지 마. 도연의 목소리는 유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했어요. 그 순간 구두 끝이 구름이의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구름이가 멀리 나뒹굴었어요. 안 돼. 유진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유진을 보는 순간 그 광기 어린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유진아, 언제 왔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유진은 구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축 늘어진 구름이를 안아들었어요. 온몸이 경련하듯 떨고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구름이의 하얀 털에 묻은 피가 그녀의 손을 적셨죠. 오해야. 이건 훈육이었어. 구름이가 또 물건을 물어뜯어서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의 흥분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훈육이요? 이게 훈육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름이를 더 꽉 안았어요. 구름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진정해. 내가 좀 과했어. 미안해. 도연이 손을 뻗었지만 유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구름이를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진아, 나야. 내 남편이야. 왜 그래? 방금 당신이 한 짓을 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름이가 그녀의 품에서 낑낑거렸어요. 아픈 곳을 호소하는 듯 했죠.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어요. 그 손에 구름이의 하얀 털이 몇 가닥 붙어 있었죠. 내가 병원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정말 미안해. 구름이한테도 미안하고.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방금 전 본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차갑고 잔인한 눈빛을요. 병원에 가야 해요. 구름이를 병원에. 유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도연이 막아섰습니다. 내가 봐줄게. 나도 의사잖아. 수의사가 아니잖아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죠. 알았어. 같이 가자. 내가 운전할게.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뒷좌석에서 구름이를 안고 있었어요. 구름이의 숨소리만이 고요를 깨뜨렸죠. 백미러로 보이는 도연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뇌출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친 건가요? 수의사의 질문에 도연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렀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의사다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도연을 보며 오한이 들었죠. 치료가 끝난 후 구름이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구름이의 케이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취에서 덜 깬 구름이가 힘없이 누워 있었죠. 가자, 내일 다시 오면 돼. 도연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에 유진은 움찔했어요. 도연이 손을 거두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가 도연을 피하던 모습, 가끔 보이던 원인 모를 상처들, 도연이 혼자 있을 때 들리던 이상한 소리들,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요. 집에 도착하자 도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진이 좋아하는 케이크와 꽃이 놓여 있었어요. 마당에서 들어오는 저녁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정말 실수였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성을 잃었나 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해. 구름이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유진아, 제발. 나를 무서워하지 마. 견딜 수가 없어. 유진은 2층 침실로 올라가 문을 잠갔습니다. 등을 문에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그곳을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열어. 우리 대화하자.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죽였죠. 한참 후 도연의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걔를 때렸다고? 그것도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유진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구름 위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오늘 본 도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잔인한 손길,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짓말. 그녀가 사랑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본 도연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오늘 본 모습이 진짜였을까요? 배를 쓰다듬으며 유진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유진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공포는 구름이가 느꼈던 것과 같은 종류였죠.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고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문을 등지고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가끔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죠. 새벽녘 아래층 거실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뒷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도연이 마당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내다보았습니다. 도연이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담뱃불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죠. 유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서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구름이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침은 언제 올까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견뎌내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유진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변호사가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를 안심시키려는 듯 배에서 부드러운 태동이 느껴졌어요.
헐렁한 원피스로 가렸지만 앉아있으니 둥근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구름이는 여전히 동물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도연은 매일같이 사과와 선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죠. 아니, 부서졌다고 해야 맞을까요? 정유진 씨?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정유진입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화로 대략 들었습니다만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막상 입을 열려니 목이 메어왔어요. 커피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남편이 폭력적이에요. 저한테는 아직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게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광경이 다시 떠올랐어요. 피로 물든 하얀 털, 축 늘어진 몸, 그리고 도연의 차가운 눈빛.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죠. 폭력의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날은 너무 당황해서. 병원 기록은 있지만 남편이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증거 없이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시라면 양육권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유진의 손이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직 작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생명. 이 아이를 그런 아버지 곁에 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증거를 모으면 되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영상이나 음성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들키면. 말을 마치지 않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어떻게 될지를요. 구름이의 모습이 그 답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인터넷에서 초소형 CCTV를 검색했어요. 다양한 제품들이 나왔죠. 화분 모양, 시계 모양, 심지어 나사못처럼 생긴 것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아직 병원이었어요. 유진은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3일 후 배송. 그때까지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은 동물병원에서 구름이를 데려왔습니다. 도연은 수술이 있어 함께 오지 못했어요. 아니, 일부러 피한 것일 수도 있었죠. 구름이는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곧장 소파 밑으로 들어갔어요. 유진의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구름아. 엄마가 지켜줄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다음 날 오전 도연이 병원에 간 사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작은 기계들이 들어있었죠. 설명서를 읽으며 하나씩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책장에 시계 모양 카메라를 두었어요. 각도를 조절하니 거실 전체가 보였습니다. 주방에는 화분 모양 카메라를 설치했죠.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 쪽도 놓칠 수 없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임신 중기라 그런지 쉽게 피곤해졌어요. 계단 난간을 잡고 잠시 숨을 고른 후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 선반에는 액자 모양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침대가 모두 보이는 위치였죠. 설치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확인했어요. 4개의 화면이 동시에 떴습니다. 집안 곳곳이 선명하게 보였죠. 클라우드 저장 기능도 설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은 남을 거예요.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유진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왔어요? 유진이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응,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조금 전에 먹었어요. 도연이 다가와 유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평소와 같은 행동이었지만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카메라가 이 모든 걸 찍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됐죠. 밤이 되자 유진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었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문득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을 감시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카메라에는 평범한 일상만 담겼어요. 도연은 여전히 다정했고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유진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이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유진이 잠든 사이 무언가 포착됐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조심스럽게 유진을 확인한 후 1층으로 내려갔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은 화장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거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하니 구름이었습니다. 도연이 소파 밑에 숨어있던 구름이를 끌어내고 있었어요. 구름이가 버둥거렸지만 도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리고 유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도연이 구름이의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구름이의 다리가 허공에서 버둥거렸죠. 그러다 도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2층을 올려다본 후 구름이를 놓아주었어요. 구름이는 비틀거리며 다시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실로 올라왔어요. 유진은 변기에 앉아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부터 유진은 음성 녹음기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주머니 속에 항상 넣어두었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왜 아직 안 잤어?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유진은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어요. 기다렸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프긴 뭐가 배고파. 병원에서 먹었어. 도연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구름이가 낑낑거리며 더 깊숙이 숨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개새끼, 아직도 나를 무서워하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죠. 술 깨는 차라도 타줄까요? 됐어. 그보다 유진아, 너 요즘 이상해. 도연이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뭐가요?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왜 그래? 유진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들켰을까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임신해서 예민한가 봐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정말 그것뿐이야? 네, 정말이에요. 도연이 유진의 턱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프지는 않았지만 위협적이었죠.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유진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도연이 픽 웃었어요. 농담이야. 왜 그렇게 놀라? 턱을 놓아주며 도연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죠. 그날 밤 유진은 침실이 아닌 서재에서 잤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죠. 새벽 유진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도연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발로 차는 느낌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지킬 수 있을까요? 유진은 작은 곰돌이 인형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어요. 곰돌이 등을 가위로 조심스럽게 뜯었죠. 그 안에 USB를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담은 USB였어요. 다시 꿰매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증거만은 남겨야 했죠. 그래야 이 아이가, 구름이가 안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곰돌이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기며 유진은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임신 39주. 유진의 배는 터질 듯이 불러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숨이 찼어요. 예정일이 일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아이는 언제든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유진은 노트북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 키보드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몸을 뒤로 젖히며 화면을 확인했죠. 이혼 서류 초안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학회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였죠. 유진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마지막 준비를 마칠 수 있으니까요. 구름이가 소파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도연이 없을 때는 유진 곁에 머물곤 했어요. 유진의 부른 배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죠.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유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태아가 발로 차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서류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직접 만나 최종 확인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죠.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유진은 황급히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왔어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도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유진아.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구름이가 재빨리 현관문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런 구름이를 힐끗 돌아본 도연은 현관문을 잠그더니 다시 유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흩어졌어요. 유진의 심장이 멈춘 듯 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이혼 준비 서류였습니다. 집에 숨겨둔 것을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나를 떠나려고 했어?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부른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어요. 소파 등받이에 등이 닿았죠. 도연 씨, 진정해요. 대화로. 대화? 뒤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외과 의사인 내가. 유진은 일어서려 했지만 배가 무거워 쉽지 않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일어섰어요. 떠날 거예요. 이제 못 참겠어요. 넌 아무데도 못 가. 도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죠.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걱정 마.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야.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부른 배 때문에 움직임이 둔했어요. 도연의 손이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아이가 있잖아요.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가워졌죠. 알아. 그래서 더 완벽해. 그 순간 테라스 유리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유리문에 몸을 던지고 있었어요.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흔들렸죠. 도연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유진은 있는 힘을 다해 도연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도연이 다시 유진을 붙잡았고 주사 바늘이 팔뚝에 꽂혔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유진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다리에 힘이 빠지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도연, 제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가빠왔죠. 유리문 밖에서 구름이의 울부짖음이 더욱 처절해졌습니다. 온몸을 잇는 힘껏 유리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긴 털에 피가 묻어났지만 멈추지 않았죠. 유진의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짓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미안해. 아가야. 도연은 차갑게 유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다운 냉정함으로 맥박을 확인했어요. 점점 약해지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유진의 시선이 유리문 너머 구름이에게 향했습니다. 구름이는 여전히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 충직한 모습에 유진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구름아, 미안해. 마지막 순간 유진은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동인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야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구름이의 슬픈 울음소리뿐이었어요. 도연은 유진의 목에서 맥박이 완전히 멈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 봉투에 넣었고 흩어진 서류들은 벽난로에 던져 태웠죠.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여보세요? 아내가 쓰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유진의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는 척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밖에서 구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쳐서인지 절망해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유리문에는 구름이의 피와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도연은 완벽한 충격 상태를 연기했습니다. 만삭이에요. 제발 아이라도.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유진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들은 필사적으로 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오열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모도 태아도. 도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동료 의사들이 그를 위로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신 후기에는 심장의 부담이 커져서 간혹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검시관의 소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사용한 약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종류였어요. 완벽한 살인이었죠. 그날 밤 도연은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은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테라스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구름이는 마당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도연을 보자 낮은 으르렁거림을 냈지만 이미 지쳐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했죠. 내가 뭘 봤든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름이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주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도연은 유리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장례 준비로 바빠질 거예요. 슬픔에 빠진 남편을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죠. 한편 마당 한 구석에서 구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어딘가에 유진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낮은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진실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의 슬픈 울음이었어요. 17개월 후 가벼운 이슬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만삭의 임신부 신지원은 택시에서 내려 잠시 서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2층 단독주택이 곧 그녀의 새집이 될 곳이었죠. 임신 34주 불룩 나온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형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지원은 1년 반 전 아내를 잃고 슬퍼하는 도연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사랑에 빠졌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원에게 청혼한 도연은 결혼 전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고 지원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의 짐을 받아들었죠. 조심해. 비도 오는데 미끄러지면 안 돼. 지원의 팔을 잡아주는 도연의 손길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어요. 아마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현관문을 들어서려는 순간 마당에서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큰 털뭉치가 일직선으로 지원을 향해 돌진했어요. 아! 지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지만 구름이는 이미 그녀의 다리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앞발로 지원의 허벅지를 밀어내듯 버둥거렸죠. 구름이, 안 돼. 도연이 급히 구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구름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물지는 않았어요. 마치 지원을 밀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죠. 지원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놀랐는지 발길질을 했죠. 미안해. 구름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도연이 구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구름이는 도연의 품에서도 계속 지원을 향해 몸부림쳤어요. 검은 눈동자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저게가 날 싫어하나 봐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공격받을 뻔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구름이는 원래 순한 아이야. 아마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도연이 구름이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구름이가 계속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보였어요.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죠.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 액자가 눈에 띄었죠. 도연과 함께 웃고 있는 여성. 전 부인이었을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분 사진을 가지고 있네요. 미안해. 아직은 마음의 정리가 안 돼서. 전 부인에게 질투가 나기는커녕
아직도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도연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안타깝고 애틋하게 여겨졌어요. 차 마실래? 진정할 수 있게 카모마일 차를 타줄게. 도연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배를 쓰다듬으며 액자 속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예쁘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만삭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 지원은 자신의 불룩한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같은 임산부로서 느껴지는 동질감과 연민이 밀려왔어요. 자, 여기. 도연이 차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구름이는 유진 씨가 키우던 개였어요? 응. 결혼 전부터 키웠대. 유진이 정말 아꼈던 아이야. 도연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주인을 잃고 나서 많이 예민해졌거든. 밖에서 구름이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에 발을 긁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오려는 듯 했죠. 이후 며칠 동안 구름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지원이 거실에 나타나기만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절대 이빨을 사용하지는 않았죠. 오직 앞발로 밀어내려고만 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마치 날 쫓아내려는 것 같아. 지원이 도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배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힘들었어요. 내가 훈련사를 불러볼게. 아니면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보호소에 보내려고요? 내가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도연의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지원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구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공격적이라기보다는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그 간절한 눈빛이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도 몰라요. 도연이 의외라는 듯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불편할 텐데. 유진 씨가 아꼈던 아이잖아요. 함부로 할 순 없어요. 그날 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이가 마당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초승달 빛 아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죠. 문득 구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지원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구름이의 눈에 담긴 것은 저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를 지키려는 절박함 같은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도연이 병원에 간 사이 지원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구름이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아. 지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구름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나를 왜 그렇게 밀어내려고 하니? 내가 무서워? 천천히 다가가자 구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원을 응시했죠. 지원이 정원 의자에 앉았습니다. 만삭의 배가 무거워 오래 서 있기 힘들었어요. 난 너를 해치지 않아. 우리 친구가 될 수 없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자 구름이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저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원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름이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마치 보호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왜일까요? 그때 구름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지원을 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뭔가를 알려주려는 듯 했죠. 뭐가 있는 거니? 지원이 일어서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구름이는 재빨리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벌렸습니다. 여기서 뭐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놀라 돌아봤어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답답해서. 구름이랑 있으면 위험해. 들어가자. 도연이 지원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길이 평소보다 거칠게 느껴졌어요. 지원은 의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구름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원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중요한 무언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며 존재감을 알렸어요. 그래도 구름이의 그 눈빛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지원은 2층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위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37주차, 언제 진통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무거운 배를 이끌고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아이를 맞을 준비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곰돌이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아마 유진의 물건이었겠죠. 이것도 치워야겠네. 지원이 곰돌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털어내려다가 등 부분의 바느질이 어색한 것을 발견했죠. 누군가 뜯었다가 다시 꿰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지원은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작은 USB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USB가 솜 사이에 숨겨져 있었죠. 이게 뭐지?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죠. 구름이의 이상한 행동, 도연의 가끔씩 보이는 차가운 눈빛, 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도연은 오늘도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USB를 꽂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죠. 영상, 음성, 서류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수십 개 있었어요. 가장 최근 것부터 열어보았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이 집의 거실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지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이 구름이를 잔인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벽에 내던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죠. 구름이의 비명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지원은 입을 막았습니다. 구토감이 밀려왔어요. 화면 속 도연의 표정은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악마의 얼굴이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학대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날짜를 보니 유진이 살아있을 때의 영상들이었죠. 음성 폴더를 열었습니다.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또 그 사람이 구름이를 때렸다. 내가 없을 때만 그러니까. 증거를 모으고 있지만 두렵다. 만약 들키면 나한테도, 아니, 이 아이한테도 무슨 짓을 할지. 녹음 속 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느꼈을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지원은 자신의 배를 감쌌죠. 같은 임산부로서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거의 다 준비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도연이 알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떠나야 한다.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랄 순 없다. 마지막 녹음 파일의 날짜는 유진이 죽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원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유진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을 수도. 아니, 분명 아니었을 거예요. 영상을 다시 살펴보니 CCTV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의 시계, 주방의 화분. 지원은 급히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책장을 살펴보니 정말로 시계 모양의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너무 정교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런 게 더 있을지도. 지원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침실, 심지어 계단 모서리에도 초소형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그 카메라 모델을 검색했습니다. 제품 설명을 읽던 중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클라우드 자동 저장 기능, 최대 2년간의 영상을 보관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조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카메라 일련 번호로 로그인하니 과거 영상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진이 죽던 날의 영상을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원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만삭의 유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지금의 지원만큼이나 불러 있었죠. 도연이 다가왔고 서리를 던지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안 돼. 지원이 흐느꼈습니다. 도연이 주사기를 꺼내 유진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유진이 쓰러지고 고통스러워하며 배를 감싸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죠. 그리고 테라스 유리문 너머로 구름이가 미친 듯이 몸을 던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긁고 부딪히고 온몸으로 들어오려 애쓰는 구름이.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충직한 개의 모습에 지원은 오열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구름이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을 밀어내려 했는지. 만삭이었던 유진의 죽음을 목격한 구름이는 똑같이 만삭인 지원을 보고 그 악몽이 되살아났던 것이었어요.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그리고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그 모든 것이 구름이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였죠. 지원은 급히 모든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지원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죠. 지원아, 어디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원은 억지로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안전한 곳으로 갈 때까지는요. 여기 있어요. 아기 방 정리하다가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지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섬뜩하게만 보였어요. 힘들지? 이제 곧 출산인데 무리하지 마. 도연이 다가와 지원의 배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지원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배가 땡겨서. 지원이 배를 감싸며 변명했습니다.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밖에서 구름이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경고하는 듯한 울음소리였어요. 도연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저게 정말 처리해야겠어.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원은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안 돼요. 구름이는 왜 너를 공격하려 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구름이는 단지. 지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다른 핑계를 댔죠. 유진 씨의 유일한 흔적이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도연이 한참 지원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지원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 도연이 방을 나갔습니다. 지원은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머니 속에 USB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하지만 도연이 모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가 여전히 집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하얀 털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지원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처럼 되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지키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눈치채지 않도록 신중해야 했죠. 그날 밤 지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이 괴물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자신과 아이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새벽녘 지원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으로 경찰서 위치를 검색하고 내일 병원 검진을 핑계로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유진이 지키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꼭 지켜낼 거예요. 자신과 아이 그리고 구름이까지도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시각, 지원은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옷 위로 불룩 튀어나왔어요. 주머니에 USB를 넣고 다시 한번 확인했죠. 유진이 목숨을 걸고 남긴 증거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가? 도연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죠. 병원 정기검진이에요. 깜빡하고 안 말했네요. 내가 데려다 줄게. 도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지원은 급히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택시 불렀어요. 당신도 출근 준비해야 하잖아요.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도연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대문을 나서자 구름이가 마당 한편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응원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돌아올게. 이번엔 정말로 끝낼게.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지원의 손은 떨렸습니다. 운전사가 백미러로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어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 경찰서로 가주세요. 운전사의 눈이 커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가 불안한지 평소보다 많이 움직였죠. 경찰서에 도착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의 여경이 만삭인 지원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앉으세요. 힘드시겠어요. 살인사건을 신고하러 왔어요. 지원의 말에 경찰서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곧 형사가 나와 지원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차분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건이죠? 지원은 USB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에 죽은 정유진 씨 아시죠? 임산부 심장마비 사건.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에도 약간의 의구심을 샀지만 증거가 없어 종결된 사건이었어요. 지원은 노트북을 빌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이 유진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 구름이가 밖에서 필사적으로 들어오려는 장면, 그리고 도연이 시신 옆에서 연기하는 장면까지
형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모여들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이네요. 그것도 계획적인. 제 남편이 강도연이에요. 저도 임신 중이고요. 지원의 말에 형사들이 긴장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아차렸어요. 지금 당장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댁으로 같이 가시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경찰차 2대가 지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은 뒷좌석에서 계속 배를 쓰다듬었어요. 곧 끝날 거라고, 이제 안전할 거라고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거예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희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차에서 기다리세요. 형사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나왔어요. 경찰을 보자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평소의 미소를 지었죠. 무슨 일이시죠? 강도연 씨, 정유진 씨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경찰차 안의 지원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지원은 고개를 숙였죠. 증거가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도연이 수갑을 차는 순간 구름이가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연을 향해 격렬하게 짖었어요. 1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듯 했죠. 경찰차가 떠난 후 지원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구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원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 구름아. 내가 지켜주려 했던 거 알아. 지원이 구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구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원은 유진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었어요. 문을 열자 유진과 닮은 눈매가 보였죠. 어머님, 저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유진 씨.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었어요. 뉴스에서 우리 유진이가. 지원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진이 남긴 물건들 사이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유진 씨가 어머님께 쓴 편지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엄마 말이 맞았어요. 걔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셨죠? 구름이가 맞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사랑해요. 어머니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품고 있던 의구심이 진실로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유진 씨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지원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언제? 곧이에요. 건강하게 낳아서 잘 키울게요. 유진이도 그랬을 텐데.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평화롭게 떠 있었어요. 유진 씨, 이제 정말 끝났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 제가 지켜냈어요.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도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검사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이라며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를 살해한 점, 태아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무겁게 다뤘어요.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지식을 악용해
완전 범죄를 꾸몄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지원은 곧 터질 듯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옆자리엔 유진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는 의사였던 그가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죠. 재판이 끝난 후 지원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구름이라는 개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동물의 충직함과 사랑이 결국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의사 부부의 이면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지키려 했던 한 마리 개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지원은 집으로 돌아와 구름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내가 해냈어, 구름아. 구름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또 다른 울음이 있었습니다. 구름이의 슬픈 울음이었어요. 구름이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루 종일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산책도 거부했죠. 마치 유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구름아, 이리 와. 지원이 아기를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구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죠. 갑자기 구름이가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달려들지는 않았지만 불안한 듯 주변을 맴돌았어요. 특히 지원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면 더욱 초조해했죠. 왜 그러니? 아기가 무서워? 하지만 구름이의 시선은 아기가 아닌 지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듯 계속 쳐다보았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눈빛이 지원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며칠 후 지원은 구름이를 데리고 동물 행동 분석가를 찾아갔습니다. 전문가는 구름이를 유심히 관찰한 후 조용히 물었어요. 이 개가 목격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죠?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죽음, 구름이가 유리문 밖에서 목격한 것, 그리고 만삭이었던 자신에게 보인 이상한 행동들까지. 분석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임신한 주인이 죽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그 죄책감이 아직도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네, 맞아요. 당신이 만삭이었을 때 필사적으로 밀어낸 건 공격이 아니었어요.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죠. 이번에는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적인 보호 본능이었던 겁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름이를 바라보니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불안해하는 건 제가 무사히 출산했는지 확신하지 못해서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아이에게는 임신한 여성이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기억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출산 후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구름이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지원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구름아, 나 괜찮아. 아기도 건강해. 우리 모두 살아있어. 지원의 말에 구름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어요. 그날부터 지원은 매일 구름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기를 안고 마당을 산책하며 구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봐, 우리 아기야. 건강하지? 엄마인 나도 이렇게 튼튼해. 구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고 지원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진을 그리워하는 듯한 슬픈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죠. 어느 화창한 봄날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구름이와 함께 어딘가로 향했어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였죠. 잘 가꾸어진 잔디밭 사이로 하얀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 비석 앞에서 멈췄어요. 정유진 2000-2024 유진의 묘비였습니다. 구름이가 비석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비석에 머리를 기대고 낑낑거렸죠. 1년 만에 만난 주인의 흔적이었습니다. 지원은 비석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어요. 전 한지원이에요. 당신이 못다 이룬 일들을 제가 마무리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유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당신과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구름이가 비석을 핥으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습에 지원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구름이는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이 아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알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구름이가 지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어요. 마치 허락을 받은 것 같았죠. 지원은 구름이를 안았습니다. 구름이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 죄책감 갖지 마.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잖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지원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편히 쉬세요, 유진 씨. 당신의 사랑하는 구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돌아서려는 순간 구름이가 다시 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번 짖었어요.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약속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구름이는 유모차 옆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하듯 아기를 지켜보았죠. 이제 우리 가족이야, 구름아. 지원의 말에 구름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 같은 표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구름이는 현관문을 망설임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더 이상 소파 밑에 숨지 않았죠. 지원이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나오자 구름이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고마워, 구름아. 내가 없었다면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구름이가 없었다면 자신도 유진과 같은 운명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밤 구름이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엎드려 새근새근 숨소리를 냈어요. 마치 이번에는 꼭 지켜내겠다는 듯이.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어딘가에서 유진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죠. 유진 씨, 보고 계시죠? 구름이가 이제 행복해질 거예요. 제 딸도 구름이와 함께 자랄 거고요. 당신이 못다 누린 행복을 이 아이들이 대신 누릴 거예요. 아기가 칭얼거리자 구름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원을 깨우려는 듯 살짝 짖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수호천사님. 지원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아 젖을 물리는 동안
구름이는 옆에 앉아 지켜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충직함만이 가득했죠. 새벽빛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어요. 지원과 아기, 그리고 구름이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